여러분, 문재인 정부 또 좌파들의 어떤 트레이드마크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항상 이슈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거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입에 달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덮고 넘어갔다고요. 그런데 이게 구글에서 투명성 보고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요. 야, 표현의 자유 운운한 정부가 맞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정부가 맞나? 전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세요. 정부가 구글에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컨텐츠 건수의 건수, 예, 2397건입니다. 정부가 요청한 건수 말입니다. 아니, 일본은 185건밖에 안 돼요. 185건. 독일은 409건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596건이 미국이 그 큰 나라에서 말입니다. 프랑스는 657건이에요. 657건.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몇 배예요? 적게는 3배, 많게는 12배입니다. 야, 대한민국에서 진짜 표현의 자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보면요. 그런데 개별 요청 건수로 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개별 요청 건수로 가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본은 개별 요청 건수로 가니까 1070건이 1070건. 독일은 1941건이고요. 미국은 9484건. 인구도 많으니까 우리보다 뭐 몇 배가 많잖아요. 몇 배가. 프랑스도 5475건이에요. 대한민국이요? 단위가 다릅니다. 단위가. 예. 5만입니다. 54,330건입니다. 54,330건. 이 정도면 표현의 자유라는 게 무색하지 않은가요? 정부가 무한삭제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제가 어색하지 않지 않나요? 참 장난 아니니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께 저도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노란 딱지가 많이 붙는다. 예, 노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방송하고 나면 또 노딱이 붙을 거예요. 노딱이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붙습니다. 어떻게 붙냐고요? 방송 끝나고 나거나 혹은 방송 와중에 노딱이 붙습니다. 노딱이 붙으면 20분 동안 검토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20분 동안 검토를 하잖아요. 이 검토하는 시간에 노딱이 붙어 있으면 제 컨텐츠는 추천을 받지 못합니다. 추천을 받지 못합니다. 추천을 받지 못하면요. 노출이 그만큼 덜 된다는 이야기. 참 교묘한 노딱이죠. 그죠? 진짜 교묘한 노딱이에요. 추천을 덜 받으면 그게 그만큼 노출이 덜 되고 구독자도 줄어들고 조회수도 줄어든다는 얘기. 사실 그런 일이 저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내용을 하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콘텐츠 삭제해달라고 이렇게 정부가 요청하느냐. 보면 뭐 그런 거예요. 성매매를 조장하는 블로그 뭐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예, 충분히 있으리라.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 가짜뉴스의 기준이 어딜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유튜브 영상 100개를 삭제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100개를. 저는 가짜뉴스의 기준을 둔다는 건 이거에 참 애매하거든요. 어느 게 가짜뉴스일까요? 예. 어느 게 가짜뉴스라고 이거를 진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의적인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이거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54,330건이나 했는데 그중에
35%는 안 받아들여졌어요. 65%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65% 받아들여진 내용에 보면 참 웃겨요. 콘텐츠를 찾을 수 없다. 이미 콘텐츠가 삭제된 거죠. 13,398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삭제됐다. 이거는 1,135건이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821건입니다. 이런 이유로 삭제되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미 콘텐츠를 찾을 수 없다라든가 혹은 이미 삭제됐다. 그런데도 정부가 삭제해달라고 올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과잉이라는 거죠. 과잉 삭제 요청이 있다는 거고 삭제 요청을 남발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남발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언론 통제죠. 언론 통제죠. 과잉으로 남발하는 자체가 저는 언론 통제라고 생각해요. 언론 통제라고. 그 어느 때보다가 이게 가짜 뉴스의 기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44조 2에 보면요. 임시조치라는 게 있어요. 임시조치. 이게 임시조치라는 게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진 거는. 임시조치는 뭔가 하면요. 특정 게시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해당 게시글을 30일 동안 무조건 차단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30일 동안. 아마 이것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그런 삭제 요청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임시조치라는 게 보세요. 기업이나 정치인이나 여기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또 합리적인 문제 제기도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까지 그 각각 컨텐츠 요청별로 보면요. 많은 컨텐츠 요청이 일어나는데 보면 개인정보 보안이 43.5%입니다. 근데 이런 게 가짜뉴스로 규정이 돼서 이렇게 없어진다는 규제상품이나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선거법도 마찬가지 저작권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작권은 안 되거든요. 명예훼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외설이나 과도한 노출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뉴스라는 잣대를 가지고 들여대면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냐 유명인들 정치인들 관료들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너무 과도하다. 게다가 너무 남발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이렇게 언론이 통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표현의 자유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일에도 보면 표현의 자유가 맞지 않느냐. 그 고소 건수도 사실상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됩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지금 언론의 통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구글에다가 무한 삭제 요청을 할 정도면 말 다 했죠. 물론 무한 삭제라는 게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